안녕하세요. 영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내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굳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매매가액, 특히 아파트 매매가액이라든가 주택 매매가액이 계속 그 시세가 이렇게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임대료 내지 전세 보증금 시세가 계속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그 임차인이 종전과 달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웬만하면은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종전 그 임대료 그대로 또 재계약을 또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2년을 연장해달라, 즉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 내지 갱신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자, 2개월 전까지가 아니죠,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그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죠. 다만 그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총 9가지가 있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보통 이제 2기의 차임액 그러면 1기, 이거는 이제 월세로 지급해서 1기가 한 달이죠, 보통은. 물론 이제 연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월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월세 2달분 이상을 연체하게 되면은 이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임대인이 이제 실고한다든가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내지 직계 비속이 실고주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아니면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그 주택 내지 집에 들어와서 직접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고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타 7가지 사유가 또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이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갱신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종전 임대료 그대로 이 갱신되는 계약의 임대료로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증액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감액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즉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액할 때는 그 감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딱 5%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5%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4%로 정할 수 있고 3%도 정할 수 있고, 아무튼 최대한 5%까지만 이렇게 정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정액하는 약정을 했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초과분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는 이 임대료 내지 전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 국면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많이 깎아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예컨대 종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8억 원에 살고 있었는데, 현재 전세 시세는 6억 원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 때 6억 원을 받고, 그때 종전에 임차인을 내보낼 때 8억 원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2억 원이 부족하죠. 따라서 그 임대인 입장에서 갑자기 2억 원을 이렇게 조달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어떻게 해서라도 임차인을 잡아두고서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종전 임대료 그대로 해서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고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집주인이 임대료든지 전세보증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하면 차라리 재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다른 집을 구하려면은 중개 수수료도 줘야 되지, 또 이사 비용도 들어가지, 또 다른 집을 이제 찾을 때 또 시간도 많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임대료를 조금 깎아준다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재계약을 하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재계약을 하든, 이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재계약서를 쓸 때 그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뜻을 반드시 기재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재계약을 하고서 2년 동안 또 이 임대료 시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계약갱신 요건을 이번에 한번 행사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대인이 꼭 그런 사항을 요구하죠. 특약사항에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재계약 내지 갱신계약을 한다는 뜻을 기재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그 정전 임대료에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임대료를 정하든, 아니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재계약을 하든, 이 임대료를 어차피 정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 인상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계산을 하는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물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만 있기 때문에,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증액되는 임대료를 계산할 때, 물론 이제 감액되는 임대료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에 일정한 이제 수치를 입력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 스마트폰에 또 어플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이 월세 계산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계산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월세 계산기 그 사용 방법을 제가 촬영해서 예전에 업로드 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임대료를 정전 임대료보다 딱 5% 인상한다, 증액한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정전에 이제 전세 5억 원이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5%니까 2,500만 원이죠. 그래서 정전 5억 원에 2,500만 원 이렇게 합치면은 5억 2,500만 원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다. 자, 이런 경우에 단순히 월세만 5%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월세 100만 원에 5% 올린다고 하면 100만 원에 5%는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금 3억 원에 105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월세 계산기에 이제 입력해 보면은
이게 보증금 3억, 이게 111만 5,625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5만 원 인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죠. 즉, 주택 임차인이 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 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예컨대, 종전에 전세였는데 이거를 월세로 전환한다든가, 또 종전에 월세였는데 이것을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임차인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게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거기에 동의한다면은 그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렌트홈 사이트라든가 월세 계산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계약이 갱신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에 갱신된다는 것은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2년이 연장된다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2년 기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은 그 2년 기간을 지켜야 되겠지만 임차인은 2년 동안 살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이사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그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은과 동시에 이사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주택을 명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묵시적 갱신과 좀 비슷하죠. 자,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도 이 기간이 2년 자동 연장되지만 이때 임대인은 2년 기간을 지켜야 되고 임차인은 2년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과 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의한 기간 연장 2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제도가 있죠. 즉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든 또는 종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든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때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재계약을 할 때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고서 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 양도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